자, 이 감각적 민감성과 개척, 이제 sensory acuity and calibration. 자, 이건 상대방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피부 빛깔이나 피부 긴장도나 호흡의 속도나 이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척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른바 이제 피부 빛깔이 밝은 빛깔이냐, 어두운 빛깔이냐, 시선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 피부 긴장도가 이완되었느냐, 경직되어 있느냐, 호흡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호흡의 깊이로 본다면은, 자, 깊으냐, 얕으냐,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관찰 못하니까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제가 이제 좀 좋았던 일을 한번 떠올려볼게요. 좋았을 때 이제 이 표정, 눈빛 좀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좀 힘들었던 걸 한번 볼게요. 좀 기분이 안 좋았거나 힘들었던 거예요. 비교돼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얼굴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 일을 떠올리고 있네. 이분은 지금 기분 나쁜 일을 떠올리고 있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계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저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가장 힘들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좋아요. 가장 성공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선생님? 가장 성공했던 경험. 네, 좋아요. 이번에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자, 좋아요. 어떤 경험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선생님도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피부 빛깔도 달라지고 또 시선의 초점도 달라지거든요. 요걸 이제 선생님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민감성이죠. 민감성. 이 NLP에서는 민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항상 상담할 때 내담자의 얼굴 안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파악을. 좀 이해되시죠? 실습 좀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바젤 모델. 자, 신체 행동 요소의 바젤 모델,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신체 자체를 통해서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신체 감각형인지를 봐야 돼요. 이거 교재 안 나오죠? 예, 좀 적어 두세요. 이제 바디 파스처. 자, 바디 파스처. 시각형은 머리를 뒤로 기대고, 이렇게 머리를 뒤로 기대고, 어깨는 위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둥글게 호흡은 얕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각형은 몸은 좀 앞으로 하고,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어깨는 뒤로 젖히고, 발장을 낀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감각형은 머리와 어깨는 아래로 심호흡을 합니다. 이것도 좀 적어 두시고요. 억세싱 큐거든요. 접근 단서. 접근 단서는 이제 시각형의 경우는 접근 단서 뭐냐면 외부 세계를 주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영상으로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의 표현도 시각적인 언어로 아마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자세는 시야를 의식하고 이제 직립하죠, 직립. 예, 위로 이제 머리는 좀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직립해 있죠. 자세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을 한다는 거죠. 자, 신체는 그다지 움직이지 않지만 손으로 뭔가를 그리는 것 같은 제스처를 한다. 그리고 시각에 의한 정보를 모두 말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말이 좀 빠르면 시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에 의해 목소리 피치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은 녹음을 하듯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소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도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말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정상 속도보다 조금 늦거나 정상 속도가 비슷하죠. 목소리도 좀 리드미컬하게 리듬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체를 보면 이제 그 뭐 좀 귀로 듣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호흡은 가슴 전체에 흉식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목소리는 일정한 공백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울림이 있는 좋은 목소리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은 사람들 보면은 청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로서 설명을 잘하겠죠. 시각형이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자, 이 청각형 그냥 입으로 구두로서 설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 신체 감각형은 이제 안테나가 감지하는 것처럼 느낌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표현할 때는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겠죠. 그렇죠? 촉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자세를 본다면은 이제 느끼니까 좀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 전신 근육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깊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동작을 보면은 몸짓을 크게 한다. 타인의 신체에 손이 닿거나 주로 이제 뭐 스킨십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신체 감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말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릴 수가 있고요. 공백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분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말하는 사람 되게 보면 신체 감각형이에요. 뭐 이렇게 좀 천천히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깊이 있는 부드러운 낮은 목소리다. 느낌을 있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제스처 있죠. 제스처를 보면은 시각형 눈을 만지거나 눈 위쪽에 제스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눈 쪽에. 청각형 귀 쪽, 입이나 턱을 많이 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체 감각형 가슴이나 배 부분을 많이 만진다. 목 아래쪽에 제스처를 한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 무브먼트, 눈동자 움직임. 요걸 잘 알게 하셔야 돼요. 아이 무브먼트, 눈동자의 움직임. 눈동자 접근 단수죠. 자, 눈동자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주얼. 눈동자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비주얼인데 이건 상대방 기준입니다, 선생님.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를 볼 때 저는 왼쪽이지만 선생님 볼 때 오른쪽이죠. 선생님 입장에 여기 제가 이제 오른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이지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볼 때 왼쪽에 눈이 올라가요. 이게 VR, Visual Record, 즉 회상 시각이라고 그래요. 회상 시각. 자, Visual, 자, Record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가. Visual Constructive, 구성 시각.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과거의 어떤 추억의 이미지를 돌려보고 추억의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머니 얼굴 떠올려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이 몇 개죠? 안방이 어떻게 생겼죠? 안방을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뭐 가상적인 걸 떠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10년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10년 이후는 구성이잖아요. 10년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20년 이후는 어떨까요? 이제 이건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눈동자가 이제 귀 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 옆으로 가거나 왼쪽 옆으로 가거나 이제 옆으로 가. 그럼 이거는 이제 청각이라는 거죠.
막 오른쪽 옆으로 가면은 자 이게 오디토리 리콜드, 오디토리 리콜드. 과거의 추억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옆으로. 또는 뭐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봅니다. 옆으로. 그다음 왼쪽 옆으로 가면 뭐냐면 이제 구성청각이에요. 오디토리 컨스트럭티드. 구성청각 제가 그다음에 회상청각 제가 이야기 드렸나요? 추억의 소리, 그다음에 가상의 소리. 추억의 소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할 때 추억의 소리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이제 구성청각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의 소리죠.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우리 선생님의 사위 아직 사위를 안 봤잖아요. 근데 사위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위가 인사할 때 어떤 목소리로 인사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성을 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제 눈동자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감각, 오른쪽 아래로 눈동자 내려가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내부 언어가 돼요. 내부 언어라는 것은 독백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올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난 올해 반드시 NL체면 치료를 통해서 우리 딸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만들겠어. 자, 이렇게 독백을 할 때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신체 감각인데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할 때 이제 느낌에 집중하겠죠. 그럼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선생님을 실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저 눈 보시고요. 의도적으로 눈을 뭐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머님 모습 한번 돌려볼까요? 어머님 어떤 분이죠? 네. 미래의 사익감을 상상해 보면 어떤 사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이 얼굴 한번 돌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마음속으로 듣고 있나요? 네, 좋아요. 미래의 사익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익감이 어떤 목소리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의 목소리를 합쳐놓으면 어떤 목소리일까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목소리를 합쳐놓으면. 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난 올해까지는 우리 딸을 반드시 치료를 하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난 올해까지는 우리 딸을 완전히 치료를 하겠어. 네.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관찰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기 질문지가 거기 있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 아니 여기 질문 있네요. 뭐. 자, 저한테 아무런 질문이나 한번 해봐요. 근데 제 눈을 보세요, 그리고. 제 눈을 보면 질문해야죠. 아무거나요? 네. 구성청과 화상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질문만 하세요. 질문 제 눈동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거죠.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네. 당신 당신은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을 떠올릴 수 있나요? 어두 밤을 걸어갈 때요. 네. 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네. 장미꽃과 코스모스 꽃을 합치면 어떤 꽃이 될까요? 네. 당신은 종소리가 북소리로 변해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제 눈동자 관찰하고 있습니까? 네. 네. 당신의 따님이 계세요? 네. 당신의 미래의 사이 소리를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사이. 시각적인 언어가 있고요, 선생님. 청각적 언어가 있고, 신체 감각적 언어가 있고, 내부 언어가 있거든요. 내부 언어. 자, 시각적으로 보면 뭐 보다, 살펴보다, 뭐 바라보다, 나타나다, 뭐 보여주다, 밝아지다, 밝혀지다. 자, 그래서 밤에 그리다, 뭐 비추다, 반짝거리다, 선명하다, 흐릿한, 초점이 맞는, 불투명한, 반짝이는, 투명한, 번쩍거리는 이런 게 다 시각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보면 듣다, 귀 기울이다, 소리 내다, 노래가 되다, 화음을 내다, 주파수를 맞추다, 경청하다, 종소리가 울리다, 조용하다, 소식을 듣다, 울려 퍼지다, 귀가 먼, 소리가 흐르는, 귀에 거슬리는, 가락에 맞는 압도적인 소리 이런 거. 신체 감각적으로 느끼다, 만지다, 손에 넣다, 뭐 입수하다, 빠져나가다, 붙잡다, 접근하다, 접촉하다, 내던지다, 돌아서다, 단단하다, 무감각한, 굳은, 문지르다. 내부 대화에 뭐 감지하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배우다, 진행하다 이런 건 우리가 주로 쓰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은 이 언어 중에 어떤 게 많이 익숙합니까? 어떤 쪽에 어떤 언어가 많이 익숙한지 한번 보세요. 언어를요? 네. 우리 집의 거실은 화면 보세요. 우리 집의 거실은 매우 넓고 밝은 공간으로 흰색을 기주로 한 현대풍의 인테리어를 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 시각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B가 A씨가 꿈에 그리는 거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B에 보면 청각적인 언어. 우리 집 거실은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청각이죠. 네. 그러니까 A씨 집의 거실은 가족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네요. 청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신지 감각적인 언어 한번 봅니다. 우리 집 거실은 벽과 바닥에 천연 나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는 질감과 나무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 집의 거실은 편안히 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이제 감각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람 그 내담자에 맞게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젤 모델의 접근 단서를 잘 보면서 이 사람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신체감각형인지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눈동자도 아까 봤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지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느낌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그 내담자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동자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미래를 떠올려 보니까 기분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오른쪽 올라가는 걸 보면서 과거에 행복한 추억의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될 수 있겠죠.